시간이 남으면 실습할 시간 드릴 겁니다. 엑셀 같이 이렇게 진행할게요. 뭐 45분 드리고 문제 다 푸세요 이렇게는 안 할 겁니다. 이 차이가 좀 편차가 좀 심해가지고 그렇게는 안 할 거니까 일단은. 자, 2번 가겠습니다.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기능을 이용하여 추가 재무 정보 엑셀 액세스 파일을 테이블 형태로 가져오시오. 첫 번째 행은 필드 이름, 기본 키, 종목 코드 필드로 지정하고 테이블의 이름을 추가 재무로 할 것. 자, 외부 데이터 파일을 가져오겠다. 그러면 외부 데이터 탭에 무슨 파일을 가져오겠다고요? 가져오기 연결 엑셀 파일을 가져오기. 원본 파일이 있어야 작업이 이루어지겠죠. 찾아보기. 물론 시험장에 가시면 요 파일이 있는 위치가 바로 화면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크게 찾으러 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 시험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찾으러 다닙시다. 5,1번 3권 문제집. 다음 데이터베이스 상시 문제 폴더 안에 추가 재무 정보 라는 엑셀 파일 아이콘 애우고 계시죠? 이렇게 더블 클릭. 그 다음 어떻게 가져올 거냐. 문제 전체 읽어보셨으면 테이블의 이름도 있네요. 그러면 새 테이블이겠죠. 테이블의 이름이 있다는 거. 새 테이블로 원본 데이터 가지고 항목 선택하기. 자, 여기 이 파일 안에는 여러 개의 시트가 있군요. 1, 2, 3. 근데 특별한 말이 없습니다. 어디서 가져오라고. 그러면 여기 워크시트에서 가져오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이름이 있는 범위 내에서 가져오라고. 네? 셀 범위 이름. 자, 워크시트. 지금 특별한 말이 없죠? 그러면 무조건 기본값. 기본값. 다음. 첫 번째 생각해. 첫 번째 행은 필드 이름. 즉, 열머리 걸 필드 이름. 필드명. 다음. 체크.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말이 없습니다. 기본값. 다음. 기본 키에 대한 이야기가 문제 있었죠. 기본 키는 종목 코드. 종목 코드는 기존에 있던 필드명. 기본 키 선택. 목록에서 필드 목록에서 종목 코드 필드명 선택. 다음 300페이지. 그 다음에 테이블을 가지고 있는 테이블의 이름이 문제의 추가 재무라고 할 것. 추가 재무. 그리고 마침 이 내용을 따로 저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왜냐면 한 번만 쓸 거니까 시험이니까 한 번만 쓸 거니까. 닫기. 그런 옵션이 있으면 근데 옵션이 지금 없네. 이렇게. 끝. 궁금하시면 열어보시든지. 이렇게. 뭐 가져오는 과정에 내용이 있었잖아요. 뭐 그렇게 테이블로 이렇게 들어와 있다. 자, 3번. 아마 관계 문제일 겁니다. 재무 테이블의 종목 코드 필드는 기업 테이블의 종목 코드 필드를 참조하며 테이블 간의 관계는 MDL이다. 다음과 같이 테이블 간의 관계를 설정하시오. 관계 설정은 데이터베이스 도구, 관계. 우리가 처음에 아무것도 액세스라는 프로그램이 처음 모르는 일주일 전이죠. 쯤 되죠. 이때는 정말 힘들었잖아요. 근데 내용을 한번 제대로 듣고 나니까 좀 수월해지지 않았나요? 관계. 그리고 이제 기출문제 계속 푸시면 이제 시험 합격할 점수 충분히 나옵니다. 자, 테이블 표시에 필요한 테이블이 재무 테이블 이름이 기업. 그러면 기업 더블 클릭, 재무 더블 클릭. 두 개만 나타내시고. 닫기. 재무 테이블의 종목 코드 필드는 여기네요. 기업 테이블의 종목 코드 필드를 참조. 여기. 이렇게 드래그. 그리고 자, 밑에 옵션은 밑에 삼각형을 읽어보셔야 되겠습니다. 테이블 간의 관계, 테이블 간에 항상 참조 무결성이 유지되도록 설정. 첫 번째 옵션 체크. 참조 필드의 값이 변경되면 관련 필드의 값도 변경된다. 되도록 설정. 변경. 다르게 표현하면 업데이트. 두 번째 옵션 체크. 세 번째, 다른 테이블에서 참고하고 있는 레코드를 삭제할 수 없도록 설정하시오. 체크하시면 안 됩니다. 삭제할 수 없도록. 이거 체크해버리면 삭제가 돼버리니까. 그리고 만들기 하시면 자, 문제에서 위에 보시면은 순서가 좀 틀려가지고 나오는 거죠. 관계는 M대 1인데 지금 1대 M이죠. 굳이 이걸 꼭 맞추고 싶다.
그러면 재무와 기업의 테이블 위치를 바꾸세요. 꼭 맞추고 싶다. 그냥 이렇게 둬도 M 대 1이고 1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옮겨 놓으면 되겠죠. M 대 1이다. 요 무한대 표시가 멀티입니다. 멀티 다 작업이 끝났네요. 저장. 시험에 거의 열에 한뭐 7, 8은 다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 근데 간혹 우리 기출문제 따라하기에서 나왔던 그런 문제라든지 문제가 조금 어려운 경우들도 몇 번 있었습니다. 거의 대부분 다 이런 식이라고. 우리 교재 세도. 자, 작업이 끝난 창은 닫겠습니다. 자, 문제 2번. 문제 2번의 첫 번째는 뭐 폼 디자인 문제겠죠. 자, 1번. 재무조의 폼을 다음 화면과 지시사항에 따라 적어서. 자, 화면이라는 표현은 주어진 그림을 이야기합니다. 제시된 그림 문제에. 그걸 화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자, 그러면 기업 재무조의 폼 디자인 보기로 예시고. 1번. 폼이 팝업 폼으로 열리도록 설정. 팝업에 대해서 설명드린 적 있죠? 우리 교재에 있던 문제는 아니지만. 자, 그러면 폼이. 자, 그러면 속성창을 여셔야겠네요. 더블 클릭. 아니면 여기 속성 시트 클릭. 아니면 각 구성 요소를 더블 클릭. 없으니까. 그러면 그 중에 폼. 인가 확인하시고 기타 탭에 우리 수업에 우리 교재에 있던 예제는 모달이었고요. 제가 같이 팝업까지 같이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창의 위치가 모니터의 어느 위치든 다 배치가 가능하다. 그걸 팝업이라는 의미의 내용이었다고 했습니다. 이해로 설정. 자, 2번 폼 바닥글의 폼 바닥글 구조 찾으시고 txt 총개수 컨트롤 이름 확인하시고 레코드 개수가 표시와 같이 나타나도록 레코드 원본 속성입니다. 원본 속성. 그러면 데이터 탭에 레코드 원본. 그럼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이 뭐라고요? 언바운드 돼 있잖아요. 그럼 바운드 시켜야 되죠. 뭐 필드 하나를 바운드 시킨다. 그 다음 수식 작성이 가능하다. 됐습니까? 그러면 컨트롤 원본 속성을 이용하는 요거 하나만 이용하는 겁니다. 끊어오시고 그러면 이꼴 개수 무슨 함수? 카운트 오케이. 카운트 가로 열고 특정 필드 조건 없이 나오는 필드명이 와야 되는데 뭐 카운트는 특정 필드명을 잘 안 줍니다. 그래서 문제에 레코드 개수라는 표현이 있었죠. 그러면 모든 레코드 개수 별표시 에스트리크. 자 그냥 나가시면 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개가 붙어서 나가야 되죠. 그럼 여기서 개를 붙일 수 있는 방법은 기본 연산자 n% 연산자 사용 가능합니다. 공백이 앞뒤에 가야 되고. 그다음 문자 데이터 직접 입력. 기본 엑셀도 마찬가지지만 엑세스도 기본 연산자는 그냥 쓰시는 겁니다. 그리고 궁금하시면 뭐 제가 진행한 사이사이에 나가서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팝업이라고 했잖아요. 자 앞에 보세요. 팝업 모니터의 어느 위치든 배치가 가능하다. 보이십니까? 이게 팝업 기능입니다. 팝업 기능. 일단 요건 닫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디자인 보기. 자 오른쪽 마우스는 디자인 보기 되시고 자 오른쪽 301페이지 이 폼 바닥글의 txt 최대 매출액 txt 폼 바닥글 최대 매출액 컨트롤 에는 이름 확인 매출액의 최대값이 그림과 같이 표시돼도 컨트롤 원본 속성 설정하시오. 친절하군요. 컨트롤 원본에 가시고 최대값 찾습니다. 최대값 찾는 함수가 뭐라고요? 맥스 최소값 민 똑같습니다. 필드명이 있어요. 문제 매출액의 최대값 매출액이 필드명이 아닌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잠깐만요. 문제 매출액 필드라 그러면 그냥 확인 안 하고 매출액 쓰시면 되지만 문제 매출액 필드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실제 매출액 필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세요. 여기 보이세요 지금? 바운드 돼 있는 거? 아니면 여기가 목록 단추 눌러보시면 확인 가능할 거 아니에요. 자, 제 화면 보세요.
정말 아니 문제에서 매출액 필드라 했으면 그냥 적으시면 됩니다. 뭐 뒤도 안 돌아보고. 그런데 이게 바운드데이 자 매출액 필드가 정말 필드명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뭐가 이래 맞죠? 매출액 필드명 보이세요 여기? 그러면 필드명 지원해 준다는 거죠. 여기 바운드되어 있는 것도 확인하시고. 그러면 대괄호 액세스에서 필드명에 대해서는 대괄호 대괄호 안 해도 되는데요. 안 해도 결과값 나오는데 예 나옵니다. 그러나 나중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필드명에 대해서는 무조건 대괄호. 제 수업 시간에. 엔터. 결과값 확인하고 싶으시면 나와서 확인하시고요. 자, 4번. 본문의 txt 기업명. 시간 얼마 안 걸리죠? txt 기업명. 찾았어요? txt 연도. 컨트롤 이름 꼭 확인하세요. txt 주요 제품. 잠금 속성을 설정하시오. 자,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를 해드린 게 있습니다. 잠금 속성이 뭔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설명드렸는데. 자, 어찌됐든 문제는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일한 컨트롤에 대해서는 자 컨트롤 부분 컨트롤 선택하실 때 컨트롤 키나 쉬프트 키 이용하시면 되고요. 컨트롤 키나 쉬프트 키. 자 동일한 컨트롤에 대해서는 속성을 동시에 부여할 수 있다. 잠금 속성이 뭔지 혹시 기억나세요? 찾으면 있을 겁니다. 어딘가에.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찾았어요? 잠금 속성? 쭉 찾아보세요. 형식부터 이렇게 데이터 기타까지 해서. 그러면 잠금 속성이 어딘가 있겠죠. 됐습니까? 자, 문제를 푸는 데는 지장이 없겠죠. 잠금 속성을 열어. 그럼 여기 찾아서 얘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잠금에 대한 의미를 아시냐고요, 그러면. 필기시험 보셔야 된다 그랬잖아요. 알아야죠. 필기시험 보실 건데. 뭐 합격하셨으면 상관이 없지만. 자, 문제는 풀 수 있습니다. 실기 문제. 내용을 몰라도. 잠금이 뭐라고요? 똑같은 질문을 또 하죠. 그때도 제가 이거 물어봤는데. 혹시 엑셀에서 잠금이라는 표현, 잠금이라는 용어 들어보신 적 없어요? 오케이. 시트의 모든 필드는 뭐? 시트 상에 있는 모든 필드, 시트 상에 있는 모든 셀들은 뭐? 다 잠겨져 있다. 시트 보호 기능을 이용하면 뭐? 데이터 수정 편집할 수 없다. 기억나세요? 그 이야기가 똑같이 이 이야기입니다. 예로 설정하면. 데이터 수정 편집을 할 수 없다. 됐습니까? 커서는 놓을 수 있다. 마우스 클릭이나 탭키를 통해서 커서는 놓을 수 있다. 데이터만 수정할 수 없다. 잘 기억하세요. 사용 가능은 뭐였죠? 그러면 온 김에 이거까지 물어봅시다. 그러면. 사용 가능 속성은 뭐였습니까? 우리 교재에 두 개 다 있었다니까요. 예제 문제에. 사용 가능한 아예 이걸 뭡니까? 사용 못 한다라니까요. 컨트롤이 사용 불능. 그러니까 커서 자체를 아예 놓을 수가 없습니다. 됐습니까? 교재 2권에 가서 다시 한번 더 폼, 몇 페이지인지 기억이 잘 없는데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세요. 분명히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설명을 드렸거든요. 같이. 그리고 요것과 함께 뭘 또 설명을 드린 적이 있냐면 하나 더 또 설명드릴게요. 이게 왜냐면 이 세 가지가 조금 어렵습니다. 제 화면 보실래요? 값 설정하는 거 별거 아니라니까요, 지금. 그 탭 순서 설정하는 거 있었다 그랬죠. 그때 뭐 탭 정지가 예로 되어 있어요. 기억나세요? 이건 탭 키를 눌렀을 때 해당 셀에 요 선택되어 있는 셀에 커서가 놓인다. 됐습니까? 마우스 클릭이 아니고 탭 키. 예? 탭 키만 이용할 때. 그거 구분하실 줄 아셔야 된다고. 자, 그다음 뭐 그런 폼에서는 그런 정도. 폼 디자인에서. 자, 폼의 하이폼 하이보고서 구조 그런 것도 좀 어렵고. 자, 폼의 구분선 레코드 선택이 표시되지 않고 탐색 단추가 표시되도록 하시오. 자, 앞에 보면 자, 일단 잠깐만요. 자, 일단 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음엔 그냥 할 겁니다. 자, 이게 검정 색깔이 선입니다. 그리고 폼 하나에 레코드 하나 나오죠. 기본 속성에 폼의 기본 보기 속성에 뭐라고요? 기본 속성, 기본 보기. 예, 단일 폼입니다. 단일 폼. 음? 연속 폼은 저게 레코드 폼이 여러 개 나온다고요. 연속 폼. 자, 그다음 여기에 선이 뭐라고요? 이게 폼 구분선이라고 그랬고요.
앞에 여기가 폼 선택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수직 이동 난투도 이렇게 내려가시면 내용이 바뀌는 거 보이세요? 잠깐만, 이게 단일 폼, 연속 폼 맞나요? 단일, 제가 판단하기 맞는지 모르겠어요. 잠깐만요. 연속 폼이군요.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 봤군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좀 찝찝해서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키워볼게요. 키워보니까 여러 개 보이네요. 키우더라도 딱 레코드 하나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건 단일 폼. 지금처럼 이렇게 키우니까 여러 개 보이네요. 이건 연속 폼. 그 다음에 폼 구분선. 네? 폼 구분선. 자, 탐색창에서 디자인 보기로 넘어가시고요. 그럼 요거 표시되지 않도록 하겠으니까 폼 선택, 레코드 콩 구분선 찾았어요. 얘를 아니어로. 레코드 선택기 얘로. 아니어로. 됐습니까? 자, 요거까지만 할게 일단. 폼 보기 하면 여기 탐색 단추 사라진 거 보이세요? 여기 탐색 단추 사라지고 레코드 선택기 구분선 없어지고 탐색 단추. 레코드 탐색 단추가 지금 여기 보이지 않죠? 앞에 보세요. 레코드 탐색 단추란 건 이런 거 이야기합니다. 이런 거. 이거 레코드 탐색 단추라고 그랬죠. 이거. 이게 레코드 탐색 단추. 근데 이 폼에는 지금 안 보인다고요. 이걸 문제에서 5번에 뭐라고 했습니까? 탐색 단추가 표시되도록 설정하라 그랬죠. 자, 그러면 재무조에 디자인 보기로 해주시고. 자, 폼에 있는 구조 중에 탐색 단추를 표시하세요. 지금 아니어로 되어 있는 숨기기 되어 있네요. 표시, 예로 변경. 그리고 결과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탐색 단추가 나타나 있다. 이게 매칭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칭이 되어야 필기 시험 보시는데 고생을 덜 합니다. 그냥 값 설정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자, 다 됐네요. 저장 닫기 아니면 닫으면서 저장. 자, 기업 조회 폼, 기업 조회 폼, 디자인 보기로 해주시고. 본문 영역에 다음과 같이 본문 영역의 내용이 많네요. 자, 요만큼 있네요. 다음과 같은 조건부 서식. 오케이. 시장 구분 필드 값이 유가증권인 경우 본문 영역의 모든 컨트롤, 색상자 컨트롤의 글꼴색을 파란색. 자, 앞에 보세요. 요거 색상자 컨트롤은 여기입니다. 본문의 색상자 컨트롤 여기입니다. 여기입니다. 여기 본문의 책상자 여기. 그다음 앞에 있는 건 레이블 컨트롤. 그다음에 요 체크 버튼이 있죠. 요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린 이건 확인란 컨트롤이거든요. 확인란 컨트롤 체크 버튼이 뭐 사용법이잖아요. 요걸 그러면 눈금자를 통해서 이렇게 다 선택하면 되냐고? 아니요. 이걸 잘못 선택하면 자 보세요. 내가 여기서 요만큼 확인란 컨트롤 빼고 내가 이렇게 선택하려고 이렇게 여기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걸쳐져 있는 거 아니까 위에 있는 기업 정보 조회라는 컨트롤 있잖아요. 그것도 선택이 돼 버립니다. 그다음 본 바닥글을 내고 없고요. 그러면 이렇게 선택하면 안 되겠죠. 좀 귀찮지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Shift 키나 컨트롤 키를 이용해서 더문더문 이렇게 선택하시죠. Shift 키를 이용해서 이게 컨택 상자 모든 컨트롤 선택 다 하신 겁니다. 이제 본문에. 그리고 조건부 서식은 따로 있다 그랬죠. 서식에 조건부 서식. 그리고 여러 개의 컨트롤 선택에다 다중 한 개가 아니다. 다중 세 규칙. 그리고 규칙 유형 현재 레코드 값 확인 또는 식 사용. 우리는 식을 쓸 겁니다. 식이. 그리고 여기는 이꼴 쓰시면 안 됩니다. 엑셀이 아니기 때문에. 네? 값이 유가증권이다. 그러면 뭐에? 시장 구분 필드. 실제 시장 구분 필드가 있었나요? 있었으니까 쓰라고 했겠죠. 필드라고 표현이 있네요. 그러면 그냥 고민 안 하고 바로 쓸게요. 필드면, 자, 필드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그냥 바로 쓸게요. 이번에는 시장 구분.
시장 구분 값이라고 했었으면 이제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냥 필요 쓰시고 이다니까 뭐 이꼴 그다음에 문자 데이터 유가증권 쌍따옴표나 헛따옴표 둘 다 가능. 글꼴색 파랑. 자 밑에 가시면 뭐 이름이 다 나타납니다. 글꼴색 파랑 찾아야죠. 색깔 이름 확인 파랑. 그 다음 여기도 그렇게 나와 있네요. 엑셀처럼 단 두 번째 삼각형에 단 하나의 규칙으로 작성하시오. 확인 확인. 아 제가 여러분들 엑셀 설명을 하나 빠뜨려 버렸군요. 자 확인. 그 설명을 나중에 따로 해야지. 자 됐습니까? 결과 확인은 해봅시다. 왜냐면 우리가 봤던 구조는 이렇게 이거 이게 열형식 구조로 나와 있었어. 자 폼 보기. 그래서 시트 이동 단추를 클릭합니다. 유가증권 어디가 유가증권이 어디 있어? 뭐가 유가증권? 시장 부분이 유가증권 여기. 자 그러면 탐색 단추를 통해서 클릭. 유가증권일 때 전체가 텍스트 상자 전체가 이렇게 파란 색깔로 나오네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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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뭐 더 이상 확인 안 해봐도 되겠습니다. 자 저장 닫기. 재무조회 폼의 txt 기업 컨트롤에 기업명의 일부를 입력하고 CMD 인쇄 버튼을 클릭하면 내용이 잘 와닿지 않습니다. 재무조회 폼을 열겠습니다. 디자인 보기로. 다음 txt 기업조회 txt 기업조회 여기네요. 일부를 입력을 하고 인쇄 예? CMD 인쇄 버튼을 클릭하면 클릭 이벤트네요. 자 이벤트에 클릭 일단 갑시다. 기업 재무 보고서를 인쇄 미리 보기 형태의 대하상자 형식으로 여는 보고서 인쇄 매크로를 생성하고 작업하시오. 매크로의 조건은 TX 기업 조건을 입력한 기업명을 포함하는 정보만 표시. 아이고. 이게 뭐죠? 이게 무슨 일을 해야 될 일입니까? 제가 매크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액세스 매크로, 프로시저 설명을 드릴 때, 제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눠 설명드렸거든요. 다른 폼, 다른 보고서에서 조회라는 형태와, 여러분들 정리하세요, 이제. 이런 형태와, 그 다음, 동일 폼에서 조회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거든요. 동일 폼. 됐습니까? 그리고 그 외 기타 등등. 이렇게 설명드렸거든요. 지금 이거 어느 문제죠? 폼을 열어놓고 다른 보고서 이름이 나왔네요. 그럼 결국은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거 여러분들 문제 풀 때 이렇게 좀 구분을 좀 지으세요. 왜냐하면 방법들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 이거잖아요, 이거. 내가 원하는 정보가 어디 있다고요? 보고서에 있다고요. 그러면 다른 보고서를 해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줘야겠다. 그때 매크로 함수 오픈 리포트를 이용하거나 이벤트 프로듀서 2CMD 오픈 리포트라는 코드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겠다. 그럼 지금 어느 거죠? 매크로 함수, 매크로. 매크로라고 나와 있잖아요. 매크로 이름이. 자, 그 다음 또 여기서 이제 매크로에 대한 부분이니까 매크로는 또 뭘 고민해야 된다고요? 매크로 이름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지금 매크로 이름이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요 방법으로 만들기라는 방법 탭을 이용해서 정리되셨습니까? 이제 머릿속에 이거 조금 우리가 배웠던 내용 중에 다른 내용도 추가되어 있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걸 구분을 좀 하셔야 됩니다. 구분을. 자, 앞에 봅니다. 조금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클릭, 점점점 작성기 단축 클릭. 요 방법으로 매크로를 작업을 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온다고요? 매크로 이름을 부여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요건 기존의 데이터를 저장, 업데이트 시키는 기능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요 방법으로 처리하시면 안 됩니다. 매크로 이름이 있을 때 닫기. 그럼 어디 가야 되냐고요? 만들기 탭에 매크로를 만들겠다. 요 방법으로 해야만 이름을 부여하실 수 있다. 자, 라이크. 그 다음 보고서를 연다고 그랬죠? 기업 재무 보고서. 자, 오픈 리포트. 코딩 어려워하지 마세요. 무조건 틀 정해져 있습니다. 엑셀이 되든 엑세스가 되든 틀이 정해져 있다니까요. 조금만 신경 쓰시면 된다니까요. 오픈 리포트. 보고서의 이름. 저 계속 설명을 드리잖아요. 코딩 나올 때. 기업 재무 목록 단추는 선택하시고. 보기 형식 정해져 있다 그랬죠. 문제도 있고 인쇄 미리 보기도 여기까지 무조건 정해져 있는 수순이고 이제 조건이 있죠. 문제에 아주 친절하게도 매크로 조건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웨어 조건문에 커서 놓으시고 자 조건을 적어야 되는데 자 필드명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필드명을 쓸만한 게 조건에 보니까 기업명을 포함하는 그럼 기업명 필드명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없으면 없으면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기업명 필드명 자 연산자는 뭘 써야 되죠? 응? 자, 첫 문제 굵게 되어 있는 부분에 연산자 골라낼 수 있겠어요? 일부를 입력하고 밑에 또 조건에 기업명을 포함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무슨 연산자 떠오르십니까? 라이크 연산자. 한 칸 띄우고 라이크. 이꼴 아닙니다. 그래서 문제가 좀 난이도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라이크 연산자. 한 칸 띄우고 별 표시 뭐가 와야 됩니까? 상시 시험 문제 1의 ACCDB에 폼스 여러 개의 폼들 중에 제기의 값은 누구한테 넘겨받을 겁니까? 로드된 폼한테 재무정보 폼 안에 있는 문제에 나와 있습니다. TX 기업 조회라고 제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왜 뭐 아까처럼 설명 안 하냐고요. 할 필요가 없으니까. 자 변수값 변수에 해당되는 값을 처리하고 있는 게 TX 기업 조회 더블 클릭 그럼 전체 경로가 다 나타난다. 그리고 별 표시. 자 앞에 잠깐만요. 자 요거거든요. 요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에 삼성을 입력을 했다고 합시다. 예? 뭐 삼성전자만 아니고 삼성 뭐 보험도 있고 뭐 이렇잖아요. 그러면 삼성이라는 걸 입력을 했다면 요게 삼성이죠. 그러면 삼성만 입력할 거예요. 네? 그 라이크 장동건 기억나세요? 주연 배우 이름을 입력하라는 그 컬이 구조와 똑같지 않으세요, 지금? 그러면 요 녀석은 변수 개념이고 요건 상수 개념이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하신 건 그냥 이렇게 썼었다고요. 여기 변수니까 그냥 그대로 그냥 썼다고요. 근데 지금 이건 변수 상수가 섞여져 있기 때문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분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건 M% 연산자. 우리 라이크 장동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라이크 장동건. 주연 배우 이름을 하는 맥의 변수 커리. 그 구조와 같은 겁니다. 잘 안 보이세요?
요렇게 분리. 그리고 요건 상수죠. 여기 전체가 값인데 값 안에 변수값도 있고 상수값도 있어서 분리시켜 놓은 거라고요. 이해되십니까? 그죠? 많이 어렵습니다. 요거에. 요거 하나만 완벽하다면 제가 생각에는 다 문제 다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나오는 문제 유형들 중에 가장 어려운 구조인 것 같습니다. 글 이름도 나와 있고, 그다음 요것만 있냐고요. 또 다른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많이 까다롭네요. 아, 자, 그렇게 작업을 하고 나오면 되겠습니다. 확인. 구조가 많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그때는 변수만 있었기 때문에 분리라든지 이런 거 필요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이꼴 썼을 때는 옆에 그냥 경로만, 전체 경로만 있었잖아요. 지금은 상수 변수 개념이 있기 때문에, 어, 큰일 났고, 머리가 너무 나쁘고, 제 머리가 너무 나쁜 것 같습니다. 갑자기 함수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 어, 자, 그 다음, 기본 폼 형태로 나타나는데, 문제에 보면, 그 굵게 표현되어 있는 내용의 두 번째 줄에 보시면 대화 상자 형식으로라는 거 보이세요? 요건 간단하게 제가 시험 유형에 폼을 나타낼 때 요런 기본 형태로 나타내는 게 일반적이지만 어쩌다 한번 대화 상자 형태의 꼴이 나왔다. 대화 상자 형태의 꼴은 어떻게 생겼다고요? 창조줄 단추에 X 표시밖에 없고 크기 조절되지 않는 게 대화 상자의 형태다. 요거까지 설정하는 게 시험 문제. 그래서 아마 종합 선물 세트네요. 이게 거의 문제 유형이. 그리고 자, 여기까지 설정하셨으면 저장. 이름은 문제의 매크로의 이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보고서 인쇄라고. 근데 이게 지금 우리 내용을 파악 안 했기 때문에 이게 100% 맞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건 잘 체크해 두셨다가 이런 문제 딱 하나만 제대로 풀어요. 완벽하게 풀면 그냥 끝입니다. 이렇게 닫고 나갑니다. 나가서 인쇄에 클릭 이벤트에 매크로를 연결시켜야 됩니다. 목록 단추 눌러서 보고서 인쇄라고 하는 매크로 이름을 클릭해서 연결시킵니다. 수정은 나중에 디자인 보기를 이렇게 수정하시면 됩니다. 오른쪽 마우스 버튼 디자인 보기. 자, 그리고 결과를 보러 나가시면 되겠죠. 그러면 기업명이 뭐가 있냐고요? 저도 잘 모릅니다. 월드 입력하죠, 월드. 월드. 뭐 월드 투어도 보이고, 월드 오션도 보이고, 뭐 그러네요. 월드 시멘트도 보이고. 그러면 일부분을 입력하는 거잖아요. 그냥 월드 입력. 여기가 아까 txt 기업 조회라고 하는 컨트롤인 거나 확인하고 오셨죠? 잠깐만요. 분명히 처음에 시작할 때 여기가 txt 기업 조회라고 컨트롤 이름 확인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여기다가 우리 조건 값을 입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월드라고 입력하시고 인쇄 단추 누르면 필터 처리가 일어난다. 필터 처리가 일어나서 여기에 뭐 월드 시멘트, 월드 오션, 월드 투어만 이렇게 화면에 보인다. 한 번 더 확인하고 싶다고요? 어떤 값을 입력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G입니다. G. G. G만 입력. 그리고 한 번 더 인쇄. 그러면 미풍재지, DY 패키지 이렇게 나 G가 들어가는 요거는 됐습니까? 이렇게. 그리고 작업 끝났죠? 저장 닫기. 닫으면서 저장. 302페이지
다음의 지사항 및 화면을 참조하여 기업 재무 보고서를 완성해요. 뭐 아마 여기는 뭐 디자인, 보고서 디자인 문제겠죠. 디자인 문제는 다 맞추셔야 됩니다. 1번. 동일한 종목 코드 안에서 변도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 여기서 처리합니다. 그룹화 및 정렬. 그룹화 및 정렬 이용하셔서 종목 코드, 동일한 종목 코드. 자, 이거네요. 기업 점이 찍혔네요. 그러면 상위 계층 기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기업. 그 다음에 기업이라는 테이블에 있는 종목 코드. 안에서 연도를 아마 종목 코드가 똑같은 이름이 두 개 존재하나 봅니다. 그래서 구분을 시켜놨네요. 뭐 어찌됐든 종목 코드 요거니까 기존에 있는 거니까 동일한 종목 코드 안에서 연도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그러면 정렬주가 연도 저만 못 찾고 있나요? 연도. 아 여기 연도 필드 여기 있네요. 오름차순 화면에 보이는 게 설정 값입니다. 오름차순 끝. 뭐 궁금하시면 나가서 확인해 보세요. 자, 두 번째 보고서 바닥글의 죄송합니다. 보고서 머리글 영역의 보고서 머리글 영역 여기네요. TX 날짜 컨트롤 이름 확인하시고 컨트롤에는 오늘 날짜와 현재 시간을 다음과 같이 표시되도록 컨트롤 원본과 형식 속성 그럼 컨트롤 원본 속성하고 형식 두 가지입니다. 요렇게 표시되도록 하시오. 이거 뭐 수업시간에 제가 해드렸죠. 데이터 탭에 컨트롤 원본에 가서 오늘 날짜와 현재 날짜 현재 시간을 나타내겠다. now 여기는 가로 열고 닫고가 필요하고 하여튼 자 여기서 이걸 다 처리하는 게 아니고 형식 속성 여기죠. 표시 형식 형식 탭의 형식 속성에 가셔서 요렇게 표시하시오. 이게 잠깐만요. 자 형식 속성에 자 찾아봅니다. 있어요? 없죠? 에? 없잖아요. 자 입력란에 써 놓으시고 없으니까 목록 단추 찾아보면 없잖아요. 자, 연도 관리하는 코드 Y 키보드상에 있는 대시 그대로 입력 월 관리하는 코드 M 05로 나와 있는 거 보니 문제의 표시에 M 두 개 코드 두개 대시 1 관리하는 코드 D 05로 나와 있네요. D 코드 두개 한 칸 띄우고 키보드상에 있는 기호는 그대로 쓴다. 공백 가로 열고 키보드상에 있는 거 한글 요일 요일자가 없는 한글 요일 A 3개 가로 닫고 키보드상에 있는 기호는 그대로 쓴다. 공백까지 그다음에 오전 이건 오전 오후 표시하는 건 AMPM인데 일단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AMPM밖에 없으니까 한번 써봅시다. 쓰고 뭐 안 나오면 다르게 해야죠. AMPM은 제가 처음에 엑셀 시간에 가르칠 때 대문자로 가르쳤잖아요. 대문자를 적든 소문자를 적든 상관은 있습니다. 대문자로 나옵니다. 대소문자 구분해서 나타납니다. 일단 대문자로 한번 적어봅시다. 소문자로 한번 일단 적어볼게요. 일단 대문자로 한번 적어볼게요. AM/PM 우리가 배운 대로 오전 오후라는 의미를 가진 코드는 우리가 이것밖에 모릅니다. 그게 한글로 나와 있는 거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 다음에 C분, 두 개로 나오면 C분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H 한 개인지 두 개인지 잘 모르겠고요. 한 개인지 두 개인지 잘 모르겠고, 두 개로 적어도 되고, 한 개로 적어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공도 한 개인지 두 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알아서 그냥 적당히 적으세요. 보통은 이렇게 많이 적습니다. H 땡땡 MM 이라고.
아, 근데 이거 뭐 H 땡땡 M이라고 적던 H 땡땡 M이라고 적던 뭐 H 땡땡 MM이라고 적던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구분하기 힘드니까 지금. 엔터. 자, 일단 결과 확인해 봅시다. 맞는지. 인쇄미리 보기 하시면 AM, PM으로 나오네요. 자, 그러면 인쇄미리 닫기. 자, 요걸 자, AM, PM을 자, 형식에 소문자로 한번 입력을 해볼까요? 소문자. 해도 아마 별반 반응이 없을 것 같은데. AM, PM. 자, 대문자로 입력하면 대문자, 소문자로 입력하면 소문자로 나오네요. 자, 디자인 보기. 어, 잠깐만요. 저도 이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잠깐만. 이게 잘 안 나오는데, 원래 한글로. 잠깐만, 제가 테스트 한번 해보고요. 아니군요. 자, 자, 하나, 전달 하나만 해드릴게요. 앞에 봅니다. 요렇게 입력하세요.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코드 조합이 되면, 여기까지 소문자로 AMPM, 아니면, 뭐, 잠깐만, 대문자로 입력해도 되는 거. 대문자로 입력해도 되네. 아, 코드 잠깐만요. 구분해 드릴게요. 내용 하나 더 추가시켜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한글로 오전 오후가 저도 거의 여기 교재 여기서 처음 본 내용이라 요거는 한글로 한글 오전 오후 요건 슬래시가 들어가면 영문 AMPM 그리고 영문자는 대소문자 구분합니다. 슬래시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차이.
어, XS는 안 먹힙니다, 이거. XSS만 사용할 수 있는 코드입니다. 자, 그 다음. 이건 XS 사용가 가능하고요. 자, 앞에 봅니다. 혹시 여러분들 지금 그 결과 확인하셨죠? 확인하시고 다시 형식 속성에 가셔가지고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실래요? 여기가 MM이 아니고 NN으로 바뀌어져 있을 겁니다, 아마. 제가 그런 이야기 했죠. 그냥 자동으로 바뀌는 건 내버려 두시라고요. 네, 제가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원래 MM은 날짜에도 M을 쓰잖아요. 시간에 M 쓰니까 이게 두 개가 혼용이 됐으니까 그냥 어쨌든 데이터를 보고 이 녀석이 알긴 알거든요. 그래서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M 대신에 N을 씁니다. N 대신에 M을. M 대신에 N. 뭐 그렇게 그냥 우리는 굳이 그거는 지금 외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요건 한글로 오전 오후 나오는 건 XSS만 사용 가능. 자, 다음 내용 진행할게요. 그룹 머리글이 표시되지 않도록 설정하고 그룹 머리글 그럼 기업 중복 코드 머리글 여기저기 하네요. 표시되지 않도록 하라. 어떻게 하면 되죠? 이 녀석이 표시되지 않도록 하라. 되게 애매모호합니다. 자, 이거 자체를 아마 문제의 의도는 이 구조 자체를 아예 없애라는 이야기 같거든요. 그러면 그룹화 및 기준에 그룹 가셔서 자세히 단추 누르시고 아마 바닥글 구역을 죄송합니다. 머리글 구역을 표시하지 말라는 이야기 같습니다. 표시하는. 그럼 사라졌죠? 보이지 않게끔 하는 방법은 또 뭐가 있습니까? 저 영역이 보이지 않게 높이를 제로로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문제가 되게 애매모호하다고요. 근데 이게 내용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는 아마 구조를 바꾸라는 이야기 같은데 뭐 어느 쪽이든 그냥 문제는 이렇게 나오면 안 됩니다. 원래는 지금은 뭐 어찌됐든 표시되지 않도록 하라. 뭐. 어쨌든 근본적인 이야기를 물어보는 것 같으니까. 자, 그룹 바닥글 영역의 자, 그룹 바닥글은 종목 코드 바닥글을 이야기합니다. 기업이라는 테이블 아래에 있는 종목 코드. TXT 매출액 평균, TXT 영업이익 평균, TXT 당기순이익 평균 컨트롤의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의 평균이 각각 표시되도록 하시고 평균 계산은 AVG 함수를 쓰고 자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필드명인지 아닌지 다시 한번 확인 여기 매출액 영업이익 순위 당기순이익이 바운드 되어 있다. 그러면 작업하시면 되죠. 컨트롤 원본에 가서 여기는 이제 친절하게 컨트롤 원본 이야기가 없죠. 뭐 그러면 우리는 이제 AVG 뭐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세 번 평균 작업 평균 계산식 세 번 작업 그 문제에 나와 있는 내용이 필드명이 맞습니다. 함수명 AVG 컨트롤 원본에 가서 작업 AVG 일단 여기까지 저장 AVG까지만 작업하시고 네, 잠깐 쉬었다가 40분부터 진행하겠습니다.